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말이죠, 자네는 상식 밖에 말을 하고 있어, 자네는 왜 이렇게 상식 밖에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상식 밖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식은 말이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그 가치관, 그리고 이해, 판단력, 그리고 사리 분별을 의미를 하죠. 모두가 공감하는 것을 공감하는 것을 상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정국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쉽게 말하면은 뭐 단적인 예로 말이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을 행사했는데 말이죠, 그것을 내란이라고 그러고 그 행위 자체를 또 내란 죄로 엮어서 내란 수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했는데도 말이죠, 만약에 비상계엄 선포가 말이죠, 요건에 맞지 않게 선포를 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직권 남용의 죄가 될 겁니다. 그런데 헌법 84조에 의하면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직권 남용의 죄도 대통령의 재직중일 때는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수가 없는데 공소시에서 수사를 했죠. 그 상식 밖의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도 말이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말이죠, 체포영장 그 적부심을 신청했는데도 또 기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식 밖의 일이죠. 기본적으로 범죄 구성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인데, 이게 이제 상식 밖의 행동이다, 그런 것이죠. 이 상식을 안 지키면은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자, 법원과 공수처, 경찰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이 경찰들도 1000명을 동원해서 말이죠, 대통령 체포하러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뭐 살인행위를 저지릅니까? 인질행위를 했습니까? 이것도 상식 밖의 행위죠. 세계 말이죠, 우리가 가장 문명 퇴출이 제일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6위권 내지 10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상식 밖의 일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 헌법재판소도 말이죠,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고인의 말이죠, 피청구인의 항변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말이죠,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서로 이렇게 이제 대립이 될 때는 말이죠, 피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국의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 이 시점에서 말이죠, 졸속으로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이렇게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중체대한 탄핵에 관한 것은 말이죠, 변론 준비 기일을 딱 2번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변론 기일도 피청구인, 청구인, 그리고 헌법재판관 서로 수기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막 그냥 재판관들이 결정해서 막 밀고 나갑니다. 오늘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내일 쉬고 모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변론을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죠,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심판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종국 결정에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30일 안에, 뭐 60일 안에 끝낸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은 180일을 둔 것은 말이죠, 피청구인에 대한 충분한 항변권을 줘야 된다. 더군다나 대통령이잖아요. 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의하면은 자료 제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말이죠,
공공단체 기관에서 심판에 필요한 여러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그러면은 말이죠, 검찰이나 경찰이나 여기에서 수사한 것을 달라는 얘기는 벌써 예단을 가지고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수사 결과가 말이죠, 법원에서 판결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달라는 얘기는 그 사건을 보고 예단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무엇인가 정해놓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냥 막 누구 말 따라 KTX를 타고 막 가는 것 같아요. 완행열차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행열차도 문제지만은 KTX도 문제지요. 물론 대통령의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는 없죠. 직무정지 상태에 둘 수는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의 그 탄핵을 빨리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식 밖의 일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나경원 의원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말이죠, 헌법재판소들은 피의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그거 들어보니까 말이죠, 서면을 제출하라 그러니까 서면 제출을 하는데 말이죠, 방대한 분량이고 엄청난 양이고 상당히 충격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를 하려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헌법재판소는 상식 밖의 일을 세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첫째, 부정선거죠. 둘째, 민주당의 폐악질입니다. 무슨 폐악질이냐? 예산안을 동결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서 말이죠,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정부가 말이죠, 도대체 이거 나라를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입법권을 가지고 말이죠, 막 법을 만들어서 정부에 이송을 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말이죠, 이송 거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법률도 보면은 말이죠, 포퓰리즘, 뭐 이런 거 선심, 나라 그들 낼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률, 심지어는 말이죠, 자기들의 범죄를 감출 수 있는 그런 법률, 이게 말이 됩니까? 입법 독재죠. 이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습니다. 국무위원 내지는 그 여러 가지 고위 공무원들, 심지어는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까지 말이죠, 탄핵 심판을 했는데 22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 지금은 29번이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국가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말이죠, 나머지는 이제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하면 되는데요, 이 탄핵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말이죠,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반 장차관들의 이 탄핵 심리부터 심판부터 빨리 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한 것도 비상계엄 선포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을 해서 이 탄핵이 정당하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불법이 될 것이고요, 이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던 이 탄핵이 합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런 분들의 장차관들의 감사원장까지 말이죠, 방송통신위원장까지 전부 마비를 시켰잖아요. 심지어는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3일인가 이틀 만에 탄핵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틀, 3일 동안에 이진수 위원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했습니까? 자,
옆집 개똥이도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상식에 맞는 것을 하십시오. 법은 상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상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식은 말이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공모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법은 말이죠,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법을 지키면은 말이죠, 처벌 안 해도 되잖아요. 자, 법은 문은 그대로 법을 해석을 하고 지켜야 됩니다. 자, 팔찌가 있으면은 말이죠, 이 팔찌가 코에 걸면 코거래가 되었습니다. 귀에 걸으니까 귀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팔찌가 맞습니까? 팔찌는 팔찌예요. 법을 그대로 상식에 맞게끔, 법은 상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은 상식밖에 은행을 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재판 기일을, 변론 기일을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수사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예단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기 전에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비롯한 그 탄핵 소추되신 분들의 먼저 심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이 진짜 탄핵으로 인해서 진짜 국정이 마비가 되니까 했구나, 이것이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여러분들도 국민혁명의 대상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이죠, 애국 세력들이 전부 광화문의 애국 세력들이 전부 헌법재판소에 가서 국민혁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폭력을 행사하자, 뭐 사람을 가두자, 납치를 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서 외쳐야 됩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상식에 반하는 은행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디 이성을 되찾아서 법 정신 그대로 탄핵 심판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